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리투아니아 북부 샤올리아에 있는 십자가의 언덕입니다.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리투아니아인, 나아가 발틱 3국 전체, 폴란드인들을 기리는 성지입니다. 촘촘하게 서 있는 크고 작은 십자가의 수는 2006년 기준으로 10만 개, 지금은 20만 개라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언덕은 1831년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일어났다가 제정 러시아의 진압에 학살당한 리투아니아인과 폴란드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18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은 성지입니다. 리투아니아인들은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외적에 맞서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여기에는 십자가와 함께 성모 마리아상, 그리고 리투아니아 애국자를 묘사한 조각품들도 있습니다. 자유와 독립의 상징일 뿐 아니라 독실한 카톨릭의 성지인 이곳에는 폴란드 출신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감사합니다. 리투아니아인들이여, 십자가의 언덕은 전 유럽, 나아가 전 세계 이 땅에 사는 이들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는 중공에 맞서 싸웠던 홍콩인들을 응원하는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글로리 투 홍콩,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공 관광객이 이를 보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자기 조국, 그러니까 중공은 위대하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본 홍콩인들과 전 세계인들은 중공 관광객의 행위에 일제히 항의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인들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함께 1989년 8월 23일 다시 한번 소련에 맞섰습니다. 빌뉴스, 리가, 탈린은 인간띠로 이었습니다. 소련으로부터의 압제에서 해방을 기원하면서 세 나라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쏟아져 나와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8월 23일은 소련의 몰로토프와 독일의 리벤트로프가 협약을 맺고 발틱 3국을 소련에 넘긴 날이었습니다.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협약 50주년이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번에야말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자면서 모두 일어섰습니다. 당시 인간띠를 이었던 사람들은 국기를 끌어안고 분연히 일어났던 시절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해 소련이 붕괴돼 독립을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악의 제국 공산주의 소련에 대항하는 발틱 3국 자유민들이 이기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발틱해 인간띠 발틱 웨이 시위로부터 30년이 지난 2019년 8월 23일 리투아니아는 이를 크게 기념했습니다. 중공에 맞서던 홍콩 시민들도 당시 이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인들이 발틱 웨이를 기념하던 2019년 8월 23일 홍콩 웨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침사추이와 몽콕, 코즈웨이 베이, 사자산까지 홍콩 전역에서 끝없는 인간띠가 만들어져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홍콩 자유, 광복 홍콩, 시대혁명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발틱해의 자유 독립 정신이 서태평양의 홍콩에 전달되던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소련의 억압을 오랫동안 받았던 리투아니아인들은 홍콩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수도 빌뉴스에서 리투아니아인들이 홍콩 깃발을 들고 홍콩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티베트 설산 사자기를 든 이도 보입니다. 중공의 샤오펀홍들도 오성 홍기를 들고 방해 시위를 벌입니다. 홍콩 지지 시위대와 중공의 샤오펀홍들이 마찰을 빚자 경찰이 말리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홍콩 지지 시위대가 든 팻말이 이채롭습니다. 유명한 천안문 탱크 사진에 빨간 글씨로 1대1로라고 썼습니다. 리투아니아인들은 1대1로를 무력 침공에 버금가는 경제주권 침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구 280만의 작은 유럽 국가 리투아니아가 중공의 지정학적 보석을 일거에 뒤흔들고 있습니다. 환구 15까지 나서서 펄펄 뛰고 있습니다. 8월 12일자에서 환구 15는 리투아니아를 징벌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공이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작은 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강력하게 중공의 신경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환구 15는
미국, 일본 같은 나라도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살라미 전술로 야금야금 도발하지 한꺼번에 막 나가지 않는데 감히 리투아니아가 겁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미국, 일본의 대표처는 타이베이 대표처인데 반해 리투아니아가 개설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타이완 대표처이기 때문입니다. 타이완 대표처와 타이베이 대표처는 글자 하나 차이지만 그 무게감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아직 타이완 대표처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국무부 넷 프라이스 대변인이 리투아니아를 지지한다고 하자 중공은 이를 미중의 대리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리투아니아의 지지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 101 빌딩에서는 타이완 리투아니아 우호를 축하한다는 전광판을 밝혔습니다. 또 한 제과업체는 이를 기념하는 과자까지 발매했습니다. 미국이 우회적으로 리투아니아를 이용해 미중 충돌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환구시보는 보도했습니다. 중공은 리투아니아가 타이완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중공의 레드라인을 밟고 있느냐, 리투아니아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각본을 써서 미국의 심사를 받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발트에 있는 작은 나라가 서태평양에서 중공이 지키려는 핵심 이익을 왜 침해하느냐는 겁니다. 중공은 또 리투아니아가 나토에 가입했을 때 있었던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2002년 조지 부시는 빌리우스에서 한 연설에서 공포와 불확실성, 고독의 오랜 시간은 끝났다. 강하고 성장하는 나토에 가입한 것을 축하한다. 이제 리투아니아를 적대시하는 것은 미국을 적대시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동맹에 가입하는 자리에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인데 19년 전의 일까지 들먹이며 리투아니아가 미국의 죽으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중동부 유럽 국가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시진핑이 발칸의 대표적 친중 국가인 세르비아를 방문하는 모습입니다. 중동부 유럽은 1대1로의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중공은 2012년부터 17+1 중공 중동부 유럽 협력자란 기구를 발족시켜 영내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7은 중동부 유럽 국가, 플러스 1의 1은 중공입니다. 17개국은 세르비아를 비롯해 폴란드, 체크공화국,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 그리스, 발틱 3국 등입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리투아니아가 별 실익이 없다면서 여기서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6+1이 됐습니다. 중공이 두려워하는 것은 도미노 현상입니다. 리투아니아의 뒤를 이어 다른 발틱 국가나 폴란드 등이 연쇄적으로 중공의 영향력에서 빠져나가는 사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공들여 짓고 있는 밥에 리투아니아가 재를 뿌리는 형국으로 흘러가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환구시보는 리투아니아가 타이완 명예의 대표처를 개설하는 것은 띠똥 싼야오, 땅과 산을 뒤흔드는 미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300만도 안 되는 유럽에서 가장 반러시아적 국가라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를 대해온 극단적으로 삐딱한 행동을 지금까지 잘 지내온 중공에 옮기고 있다면서 이런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행동은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은 이런 리투아니아를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며 단교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중공은 응당히 리투아니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 벨라루시 같은 나라들과 연합해 공동으로 징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공과 러시아는 반드시 연합해 미국의 충실한 주구를 손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몇몇 내용과 국제관계를 어지럽히고 중러 양대국에 도발하는 것을 방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공은 중동부 유럽의 도미노 효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타이완에 백신 2만 회분을 지원한 국가입니다. 타이완에 백신을 지원한 나라는 리투아니아 외에 체크공화국과 슬로바키아도 있습니다. 이를 보고 폴란드도 따라할 태세입니다. 왜냐하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역사적으로 유대가 깊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1569년부터 1795년까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라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당시 수도는 크라쿠프, 바르샤바, 빌리우스 세 군데였습니다. 폴란드가 리투아니아와 연합한 것은
튜튼 기사단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당시 폴란드인들과 통원하면서 서로 많이 동화됐고 종교와 문화도 폴란드로부터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폴란드와 발틱 3국은 모두 카톨릭입니다. 종교도 러시아의 동방 종교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는 모두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러시아에 대항하는 나라들입니다. 참고로 이 나라들은 모두 친일 국가이기도 합니다. 폴란드의 경우 일본이 무장 독립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러시아의 핍박을 받았던 나라들, 핀란드와 폴란드, 발틱 3국, 터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러시아도 이런 점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데 중공이 이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를 미국의 주구라고 비난하는 중공은 러시아도 함께 미국에 대해 위신을 세워야 한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중공과 러시아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막 나가는 나라 중 하나라면서 양국이 함께 손봐야 할 목표 중 하나라고 환구시보는 보도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그러나 여기에 전혀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정 러시아, 소련의 압제에 맞서 싸웠던 리투아니아는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소련 스탈린에 의해 나라를 잃은 1940년대 전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0만 명 정도가 시베리아에 유형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과 위구르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역액으로 보자면 중공이 타이완의 20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리투아니아인들은 전체주의 국가로부터 얻는 경제적 과실은 독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포악한 이웃국가와 수백 년 동안 싸우면서 수많은 희생으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한 리투아니아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서 소멸된 줄 알았는데 아시아에서 중공이란 괴물이 나타나 멀고 먼 동부 유럽에까지 마술을 뻗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인구 280만의 작은 나라지만 자존심만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해야 할 이웃이 어디인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